지금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각,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 4월 7일 오후 8시, 우리 시간으로 4월 8일 오전 9시. 트럼프가 이란에 건넨 마지막 카드의 유효 시간이 만료됩니다. 빌어먹을 호르무즈를 열어라. 안 열면 하룻밤 만에 이란 전역을 없앤다. 이건 트럼프의 원문 그대로입니다.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한 나라를 통째로 없애겠다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파키스탄은 미국과 이란 양측에 45일 휴전 종전협상이라는 중재안을 전달했습니다. 한쪽은 초토화를 예고하고 다른 쪽은 휴전안을 건네고 있습니다. 이 24시간 안에 벌어질 일이 여러분의 계좌, 환율, 기름값, 항공료를 전부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경제학 몬스터에서 이 카운트다운의 이면에 숨겨진 돈의 설계도를 낱낱이 펼쳐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트럼프는 원래 4월 6일이 시한이었습니다. 그런데 5일 밤 느닷없이 SNS에 글 하나를 올립니다. 미 동부시간 7일 오후 8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시한을 하루 늘린 겁니다. 1분 1초가 돈인 시장에서 이 24시간의 연기는 단순한 자비가 아닙니다. 며칠 전 이란 산악지대에서 격추된 F-15E 전투기에서 탈출한 조종사 2명을 미 특수부대가 극적으로 구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BBC에 따르면 이란 영토 깊숙한 곳까지 투입된 대규모 수색구조 작전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 작전을 자축하며 내일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정반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이 구출 작전이 사실은 우라늄 탈취 시도라며 격앙됐고, 혁명 수비대는 이스라엘 하이파 정유시설과 쿠웨이트 UAE의 에너지 인프라까지 보복 타격하면서 중동 전체에 지옥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극명한 온도 차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 상황은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과 같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이란의 목줄을 쥐고 마지막 항복 문서를 받아내려 하고 있고, 이란은 고무줄이 끊어질 각오로 버티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중재안을 전달한 건 사실입니다. 1단계로 즉각적인 휴전, 2단계로 종전 협상. 휴전 기간은 15일에서 45일 사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호르무즈 해협 관리권에서 양쪽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큽니다. 미국은 무조건 열어라. 이란은 관리권은 우리 것이다. 외신들은 합의 전망을 희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4월 1일 백악관에서 직접 말했습니다. 2주, 어쩌면 3주 안에 전쟁을 마무리하고 철수할 것이다. 합의가 없더라도 일방적으로 떠나겠다는 뉘앙스까지 내비쳤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란을 석기 시대로 돌려놓을 만큼의 대대적 타격 후 빠지겠다는 구상입니다. 그의 지지율이 왜 이렇게 급한지를 설명해줍니다. 3월 31일 매사추세츠대 유거부 합동조사 기준 트럼프 지지율은 33%, 집권이기 최저입니다. 개전 초 44%에서 한 달 반 만에 11%포인트가 빠졌습니다. 미국 시민들은 전쟁이 아니라 기름값과 물가에 지쳐 있습니다. 시장은 이 모든 신호를 실시간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4월 1일 코스피가 하루 만에 8.44% 폭등하며 5,47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역대 5번째 상승률입니다. 만우절에 터진 진짜 폭등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월 31일 1,530원을 돌파하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가 종전 기대감이 퍼지자마자 하루 만에 28.8원 급락해 1,501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댐에 갇혀있던 엄청난 양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장면을 말입니다. 그 물줄기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반도체와 증권주입니다. 전쟁이 나면 기름값이 오르고 방산주가 뛴다는 건 이제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입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그 너머를 봅니다. 종전이라는 종착역이 보이기 시작하면 돈은 가장 먼저 평화의 수혜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4월 3일 코스피는 다시 4.47% 빠져 5,234까지 내려왔습니다. 다음 날 2.74% 반등의 5,377 롤러코스터입니다. 국제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렌트유가 118달러까지 치솟았다가 109달러로 내리고 WTI는 장중 115달러를 터치한 뒤 112달러대에 있습니다. 시장 전체가 7일 오후 8시를 향해 숨을 멈추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건 거대한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장은
마치 안개가 자욱한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운전자는 가속 페달을 밟고 싶어도 앞이 보이지 않으니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 한 달간의 증시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2에서 3주 내 철수 발언과 파키스탄의 중재안 전달은 이 안개를 걷어내는 강력한 바람입니다. 안개가 걷히면 운전자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풀엑셀을 밟습니다. 그게 바로 코스피 8% 폭등의 실체입니다. 반도체를 한번 볼까요? 반도체는 현대 산업의 쌀이라고 부르죠. 저는 이걸 지능공장의 핵심 부품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전쟁 중에는 공장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습니다. 물류가 막히고 에너지가 비싸지니까요. 하지만 종전 기대감이 돌면 전 세계는 다시 공장을 돌릴 준비를 합니다. AI 서버를 구축하고 새로운 스마트 기기를 만들어내야 하니까요. 그래서 나스닥의 반도체주들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멈췄던 지구촌 경제라는 엔진에 다시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환율은 국가의 체력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전쟁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원달러 환율이 1,53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경제가 불안해서가 아니라 전 세계 돈들이 가장 안전한 대피소인 달러로 숨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전 소식이 들리자마자 하루 만에 28원 넘게 급락했습니다. 대피소에 숨어있던 돈들이 다시 밖으로 나와 위험하지만 수익률이 높은 한국 같은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폭풍우가 치던 날 집안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햇볕이 나자마자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햇볕을 즐길 때 누군가는 우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방산주와 에너지주입니다. 전쟁이라는 비가 올 때는 우산이 비싸게 팔리지만 해가 뜨면 우산은 짐이 될 뿐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거대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산을 팔고 반도체라는 선글라스를 사는 과정이죠. 지금 내용이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영상의 절반 정도 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에게는 위기입니까? 아니면 기회입니까? 만약 단순히 뉴스를 보고 전쟁이 끝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관중석에 앉아 계신 겁니다. 하지만 이 뉴스가 내 계좌의 종목들을 어떻게 바꿀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선수로 뛰고 계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날카로운 분석을 가져오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짜야 할지 계속 가보겠습니다. 4월 7일 오후 8시, 이 운명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시장은 세 가지 시나리오로 움직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극적인 타결입니다. 이란이 트럼프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고 종전선언이 나오는 경우, 이때는 묻지마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그동안 전쟁 리스크로 억눌렸던 증권주와 건설주를 주목하십시오. 증권주는 거래대금이 폭발하며 수익성이 극대화될 것이고, 건설주는 중동 재건 사업이라는 거대한 먹거리가 다시 열리기 때문입니다. 억눌려 있던 스프링이 튀어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협상 결렬과 대대적 타격입니다. 트럼프가 경고한 대로 이란의 발전소, 교량, 인프라를 하룻밤 만에 초토화하는 상황. 이 경우 유가는 $120, 최악엔 $150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본인이 2에서 3주 내 떠나겠다고 말한 만큼 지상군 대규모 투입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만 피한다면 시장은 일시적 충격 후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량한 반도체주를 저가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한의 또 다른 연장입니다. 사실 트럼프는 이미 시한을 3번 미뤘습니다. 3월 27일에서 4월 6일로, 4월 6일에서 7일로 또 미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6주차에 접어든 지금 트럼프가 스스로 제시한 사에서 6주 전쟁의 시계는 이번 주면 끝납니다. 그의 성격상 지루한 끌기보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계좌를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질문해보세요. 내 포트폴리오는 전쟁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평화를 준비하고 있는가? 만약 여전히 고유가와 전쟁에 베팅하는 종목들로 가득 차 있다면 지금은 냉정하게 비중을 조절해야 할 때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고 유가가 안정되면 물류비가 줄어들고 기업들의 이익은 늘어납니다. 이건 공식입니다. 이 공식에 맞춰 여러분의 자산을 재배치하십시오. 축구 경기도 상대 전술에 따라 수비수를 빼고 공격수를 넣어야 이기는 법입니다. 지금은 공격수로 교체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특히 국내 증시의 상승폭에 주목하십시오. 코스피가 하루 만에 8% 넘게 올랐다는 건 그만큼 한국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은 전쟁 나면 가장 먼저 팔고 평화가 오면 가장 먼저 사는 시장입니다. 그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인들은 환차익까지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유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4월 7일 데드라인은 단순히 전쟁의 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몇 년간 우리를 괴롭혔던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불안하실 겁니다. 정말로 전쟁이 끝날까? 다시 폭락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변동성이 아닙니다.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망설임입니다. 4월 8일 오전 9시 장이 열리는 순간 승패는 갈릴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댓글에 여러분의 시나리오를 하나만 써주십시오. 7일에 타결된다, 혹은 또 연장된다, 혹은 초토화가 시작된다. 한 줄이면 됩니다. 여러분이 남기신 댓글 하나하나가 시장의 집단 심리를 읽는 데이터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예측과 실제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다음 영상은 8일장 마감 직후에 긴급으로 올라갑니다. 타결이든 결렬이든 연장이든 그 결과가 유가 환율 코스피를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장 열리기 전에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바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그 영상이 올라가는 순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경제학 몬스터는 항상 여러분의 경제적 생존을 응원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저는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